자, 126조 높임법입니다. 이 높임법이 얘 가르치면 참 재밌다. 이거 보면 이게 10년 전 가르칠 때 다르고 5년 전 가르칠 때 다르고 3년 전 가르칠 때 다르고 지금 또 다르고 그래요. 이게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가르칠수록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지식은 점점 쌓이거든. 더 잘하거든. 옛날에 자 수능 언어 영역, 수능 국어 영역이 있어요. 나는 수능 언어 영역이다, 수능 국어 영역이다. 자, 손을 듭니다. 나는 수능의 과목 이름이 수능 언어 영역이다. 손 들어보세요. 언어 영역. 손 들고 무슨 언어야? 수능 국어 영역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국어 영역 손 들어보세요. 국어. 아, 수능 국어 영역. 손 내려보세요. 수능 언어 영역 손 들어보세요. 언어 영역. 있죠? 그렇게 달라. 시험은 수능 언어 영역 있는 사람 있잖아. 6개월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국어 마스터 못해요. 수능 언어 영역은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웠어도 대충만. 이게 돼요? 수능 국어 영역은 다 배운 거야. 배웠는데 좀 더 깊게 하네? 알겠죠? 이런 차이거든요. 자, 높임법은 갈수록, 이게 문법은 갈수록 잘하거든요. 비행지식 쌓여가지고. 근데 높임법은 갈수록 못해요. 왜 그러냐? 자, 엄마한테 반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한테 반말하는 사람. 봐봐, 이렇게 많이. 엄마한테 반말하고 지내는데 어떻게 높임법이 되겠냐? 안 되잖아. 응? 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댓말 쓴다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 근데 할아버지 진지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냐? 아니면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자,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진지 잡수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래? 우와. 할아버지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해? 아, 그렇게 말해? 춘추 이런 말 써? 우와, 넌 잘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어요. 그렇게 말하게? 응. 근데 자네도 틀렸어. 응. 왜 틀리는지 이제 곧 나옵니다. 응. 가족관계에서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말은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를 설명 이제 해줄 거예요. 무조건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잘하시네요. 너나 잘하세요. 맞냐? 뭔가 좀 이상하죠? 엄마가 야, 한쌤이 너 공부하라니까 우리 아들 잘하시네. 맞냐 이게? 형씨 그거 좀 줘보지. 맞냐? 좀 이상하잖아. 이게 상황에 맞지 않으면 주대표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높임법을 배우는데 아예 높임법을 내가 그동안 배운 높임법이 잘못됐다 백지 상태에서 배워야 돼요. 차라리. 어설픈 지식으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몇 개 안 돼? 봅시다. 높임법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자, 이렇게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요. 일단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고 상대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체는 아까 문장 성분에서 주어를 주체 그럽니다. 객체가 뭐냐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 그럽니다. 상대는 누구냐면 청자. 청자란 말 들어봤어요? 듣는 사람. 자, 주체 높임이라는 것은 주어가 높은 사람일 때,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은 사람일 때,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일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듭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주었다. 주어가 누구야? 주어. 철수가 주어죠. 철수가 주어. 목적어는 돈을
부사어는 영희에게, 소설어는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체는 누구야? 주체. 얘가 주체. 철수, 가가 주체. 영희에게는 객체. 돈을 더 객체. 다만 돈을은 사물이니까 여기서는 높일 수가 없죠. 예? 자, 이 문장에서 이 문장 똑같이 내리는데 주어를 높은 사람이 올 때로 바꿔봅니다. 주어가 철수는 친구고요. 아버지가 나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더 높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쓰죠. 아버지가 영희한테 돈을 주셨다.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소수로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시, 높임 선어라는 시 배웠잖아, 오늘. 그죠? 이 시는 무조건 주체 높임만 됩니다. 자, 소수로의 시가 나오면 무조건 주체 높임만 돼요. 반대로 잘 들으세요. 주어가 높은 사람일 때 그와 관련된 소수로의 시가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시 잘 들어봐, 집중해서. 소수로의 시가, 높임을 나타내는 시가 나왔어. 높임의 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높임만 돼? 주체 높임만 돼. 객체 상대 안 돼요. 반대로 주어가 높은 사람 왔어. 무조건 소수로 관련된 시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돼. 자, 아버지가 영희에게 돈을 주셨다. 줄여서 두셨다야.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응? 맞는 문장이라니까. 백지 상태로 돌아가라고. 이걸 틀렸다 한 사람들은 아버지 가 정도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지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가를 뭘로 고치고 싶어? 이 문장은 아버지 가가 원칙입니다. 깨서 허용입니다. 단 허용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가 원칙으로 맞는 건데 깨서가 허용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일 때에만.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아버지께서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인지 알 수 없죠. 그럼 세모예요.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은 사회자가 발언할 때 다음은 누구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동생 이가 맞죠? 동생께서는 좀 어색하죠? 그러면 주격조사 이 가는 높임말, 낮은말 다 쓸 수 있어요. 반면에 깨서는 누가 어쩔 때만 쓸 수 있어. 높일 때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1년에 나왔는데요. 실은 2014년에 적용되는데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가가 훨씬 자연스럽다요. 원칙이야.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깨서가 허용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깨서라 해도 될까 안 될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깨서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객체 높임. 객체가 아버지가 여기 들어옵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쓸 겁니다. 철수가 아버지에게 돈을. 자, 읽어보세요. 윗사람한테 줄 때는 주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런 게 어렵죠. 그럼 이제 과거로 쓰려면 드렸다, 드렸다가 되겠죠. 자, 특수어휘가 존재하구나. 자, 객체 높임 할 때는 일부 특수어휘가 존재하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특수어휘는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어른한테 어릴 때 배울 때. 할아버지한테 준다는 거 할아버지한테 드린다고 해야 돼. 이렇게 어릴 때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게도 맞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돼요? 아버지 깨라 하게도 되고 심지어 아버지 한테라게도 관계없습니다. 있죠? 자, 정리하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는 낮음 높임 다 쓸 수 있고요. 누구누구 깨는 높은 사람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상대 높임입니다. 듣는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야. 자, 아버지 하고 불렀어. 내 앞에 아버지 불렀어. 불러가지고 나머지 똑같아요. 아버지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자네는 존댓말 쓰는 집안이니까 어떻게 말해? 실제로 말할 때 주었다를 어떻게 말해? 아버지한테 아버지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진지 잡수십니까 하는 집안이 갑자기 그렇게 말해? 아무튼 동거리 안 하는 집안이니까 이제 어색하죠. 문장이 어떻게 할까? 이제 가리 해볼까요? 일반적인 집에 어떻게 해? 줬어요. 그렇죠. 줬어요. 이렇게 많이 하지. 그렇지 않나? 우리 집만 그래? 줬어요 하죠? 이렇게 말하는 집 있나? 아버지, 형이 동생한테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었어. 종을 주었네. 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집 있나? 뭐 웃으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 집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집도 있지. 씁니다를 써야지. 줬어요. 어디 요를 갖다 붙이냐 이거 혼낼 수도 있지. 그렇지 않나? 이걸 잘 안 쓰죠? 잘 안 쓰잖아. 하다로 따지면 얘는 하십시오야. 그래서 하십시오체라 그러고요. 이거는 하오야. 하오체라 그러고, 이거는 자네도 하게. 그래서 하게체라 그러고, 이거는 헤라체라 그러는데요. 요거는 어쩔 때만 쓰냐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씁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격식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집에서는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가 아니죠. 비공식적인 자리죠. 그때는 비격식체를 쓰는데 이때는 서로 친밀할 때 씁니다. 비격식체는 친밀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딱 이렇게 나눠. 요 두 개가 높임말, 두 개가 낮춤말이거든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아까 말한 주었어요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묶어서 줬어가 되죠. 요거를 해요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친밀한 단체일 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때는 해여체, 해체를 쓰고, 해여체, 해체의 차이는 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해여체, 해체. 두 개 차이는 요자를 붙였다 뗐다 차이하는 겁니다. 요자를 붙이면 해여체, 높임말. 요자를 빼면 낮춤말, 해체. 이게 존댓말, 반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말 그러잖아. 반말 그러면 좁은 의미로 얘가 반말이에요. 왜? 해, 요를 하는데 요자 빼고 절반만 말이죠. 반말체 그럽니다. 근데 크게 말하면 요 두 개도 반말체입니다.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얘가 반말체, 크게 말하면 세 개 반말체. 자, 여기서 마지막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는 높임법이 있습니다. 압존법이라는 높임법이 있는데, 압존법이 뭐냐면 청자가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에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것, 이거를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자, 집이니까 헤어처를 써볼게요. 아버지가, 자, 아버지가 주체가 높은 사람이지, 나보다. 그러면 시를 써야 돼, 써야 돼, 써야지. 그러면 오셨어요가 아니고 왔어요 해가지고 시를 안 썼어요. 주체 높임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게 압존법이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알겠나요? 이게 압존법이라고. 근데 좀 싸가지 없지 않냐?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응? 충주 할아버지 얘기죠. 충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왔어요. 좀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압존법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압존법은 가족관계, 사제관계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가족관계, 사제관계에서만 허용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는 가족관계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만 허용. 자, 허용?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워도 된다는 거 아닌가? 네? 자, 에서만 허용입니다. 그러면, 자, 압존법을 안 써볼게요. 압존법을 안 쓰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라고 시를 썼어. 그럼 이게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근데 뭐가 원칙이다고? 위에 거다고 아래 거다고? 에헤. 이게 허용된다고. 압존법이 허용된다고. 이게 원칙이다고. 이게 허용이다고. 이해된가? 일단 둘 다 맞다 그 말이야. 둘 다 맞다고.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원칙 물어보고 맞냐 틀냐 물어보고. 알겠죠? 또 하나는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장님, 김 부장이 왔어요. 틀린 말입니다. 김 부장 출근했어요. 출근했습니다. 봐봐. 김 부장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김 부장 출근했습니다. 맞다고? 틀렸다고. 김 부장님 출근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퇴근하셨습니다. 해야 한다고. 퇴근했습니다가 아니고. 김 부장 퇴근했습니다가 아니고 김 부장님 퇴근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라스트 하나만 더 마무리. 자, 이 주체 높임이 이쪽으로 옮길게요. 주체 높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직접 높이는 뻔한 말이죠. 이 간접 높임은 뭐냐면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이는 겁니다. 주체를 높이냐, 주체와 관련된 걸 높이냐. 그래서 주체와 관련된 것이 뭐뭐 있냐면 주체의 신체 부위, 그 사람의 소유물, 그 사람의 성격, 직책 등을 높이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주체 높이면은 소설에다 뭘 쓰라겠죠? 시.
시를 쓸 때 직접 높이면 간접 높임 있는데 이거를 직접 높임이든 간접 높임이든 다 시를 써야지 시를 안 쓰면 틀리다는 게 중요해요. 할머니 흰머리 신체 부위죠. 할머니는 흰머리가 많습니다. 시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틀렸습니다. 할머니는 흰머리가 많으십니다를 써야지 많습니다. 틀립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습니다. 소유물, 재산이 많습니다. 맞아요? 시 안 썼잖아. 틀렸다고. 재산이 어쩐다고? 많으십니다. 회우초를 쓰게 되면 많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 있다 없다 아프다 가거든요. 자, 할아버지는 방에 있다. 주시험 볼 때는 할아버지는 방에 계시다. 자, 간접 높임.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계시다가 아니고 흰머리가 있으시다. 차이점 알겠네요? 계시다, 있으시다 차이점. 그 다음 할아버지는 방에 지금 뭐야? 안 계시다. 방에 안 계시다.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없으시다. 그 다음 할아버지는 지금 몹시 편찮으시다. 그렇죠. 할아버지는 머리가, 어깨가, 다리가, 관절이 어떻게 해야 돼? 아프시다. 머리가 아프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머리가 편찮으시다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프시다. 알겠죠? 오랫동안 걸으셔서 다리가 편찮으십니까? 틀린 말입니다. 오랫동안 걸으셔서 다리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알겠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확인만 합시다. 자, 높임법 126쪽.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문장의 주어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 부사 높이는 객체 높임, 대화 상대방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나온다. 주체 객체 상대법 밑에 있죠. 그 다음 1번 주체 높임. 1번 직접 높임 보세요. 문장의 주체화되는 대상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자 아버지께서 바로 대답하시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를 할머니 가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간접 높임 보세요. 주체, 신체 일부, 소유물, 자녀, 주어와 관련된 것 높이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귀가 먹었다가 아니고 귀가 먹으셨습니다. 부산의 스카프가 아주 멋있네요. 가지고 멋있으시네요. 시를 써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소유물이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할머니는 허리가 편찮으시다가 아니고 허리가 아프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궁금한 점이 계시면이 아니고 있으시면. 알겠죠? 계시다는 그분이 계시는 거니까. 그 다음 주체 높임 사용 여부. 요거는 별거 아닌데요. 2번 보세요. 과다한 높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주문에 커피 있죠. 커피한테 나오셨다 하면 안 돼요. 나오신 건 사람이 나오신 거고요. 커피는 나왔습니다. 밑에 상품도 품절이십니다가 아니고 품절입니다. 물건 자체한테는 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품절. 밑에도 포장이세요 아니고 포장해 드릴까요? 포장 이렇게. 밑에 사이즈도 시를 쓰지 않습니다. 상품, 포장, 사이즈 이런 것들을 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리면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문서에서 있죠. 문서에서. 문서에서는 님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문서에서만 과장 지시, 사장 지시, 대통령 지시, 원장 지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서가 아니고 말로 할 때는 님자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문서일 때만 그래요. 근데 밑에 신랑님, 신부님이 틀린 이유는요. 자, 과장님, 부장님 이런 말 있죠. 사장님, 과장, 부장, 사장, 대리, 주임 이것들은 직책이거든요.
신랑 신부는 직책이 아니어서 님자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압존법이 나왔네요. 127조. 압존법. 자, 예문 봐봐. 예문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으면 이게 뭐야? 압존법이죠. 그죠? 할머니가 고모가 이제 간대요. 이게 압존법이죠. 그래 안 그래? 밑에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압존법 안 쓰는 경우지. 옆에 원칙 허용이 틀렸습니다. 압존법이 허용입니다. 압존법을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직장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군대에서도 압존법을 쓸까 안 쓸까? 군대. 압존법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군대에서도 압존법 쓰면 안 돼.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사제관계도 아니고요. 군대에서 압존법 쓰다 걸리면 뒤집니다. 승진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를 엄격히 관리하는 데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두 개 정부일 때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일 때는 군대에서 압존법 쓴 놈들은 승진을 안 시켜줍니다. 다 예편입니다. 알겠죠? 왜 그럴까?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왜 그랬을까? 언어의 제를 잘 알아서? 직장에서는 왜 안 쓸까? 압존법을. 직장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 가족, 질서? 아닙니다. 질서를 지킨다면 압존법 써야 맞지.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 높이면 안 되니까. 유기일수를 따진다면. 좀 이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 아주 옛날에 미개 시대, 독재정권 시대. 이때는요, 군대도 육사 몇 기.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 육사 출신이야, 삼사관 출신이 아니면 ROTC 출신이냐. 이해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미친놈들이에요. 능력을 보고 따진 게 아니고 어디 출신이냐는 겁니다. 그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사법고시 몇 기 출신이냐고. 몇 기냐고. 몇 기냐가 중요한가? 생각해봐. 유능한 검사를 판단할 때 몇 기냐가 중요하냐고.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봐봐. 육사 몇 기, 만약 육사가 내가 5기야. 그냥 6기야. 내가 먼저 승진이야. 무조건. 이해돼? 내가 승진해야 얘가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깬 데가 어디야? 노무현. 물론 그 전에 김영삼이도 깼어요. 김영삼이 최초로 깨기 시도한 겁니다. 이해돼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일 때는 그걸 깬 거야. 어느 정도 깬지 알아요? 그 전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은 양복 입잖아. 민간인이 하잖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황당하죠? 이런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주의관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승진이, 내가 육사 5기고 6기야. 얘가 나보다 높은 사람 돼. 그럼 나는 예편시켜. 예배 전역시킨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얘를 상관은 오시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하던 일 하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 앞에서 얘를 항상 낮췄어. 내 앞에 못 높이게. 근데 이제 시대가 아니죠. 얘가 나보다 높은 사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깔지 말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거예요. 알겠나? 뭐 말인지 이해돼요?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거 지금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기수는 엄청 낮죠. 낮잖아. 근데 파격적으로 어쨌어?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윤석열보다 높은 검사들이 다 사표 내비장 열받아가지고 사표 내지 말아 있거든. 안 나오고 싶으면 그냥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왜 뭐 대검찰청 이런 사람이 왜 검찰총장 밑에 있다고 기분 나쁘냐 그 말이에요. 하던 일 하라는 거야. 기분 나쁘고 사표 영상 많아요. 물론 지금 이제 윤석열도 문재인 말 안 듣지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부장보다 밑에 과장이 더 승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사람 밑에 항상 낮추지 말아요. 뭔 말인지 이해된가요? 그래서 압존법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아버지 왔어요. 그래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지. 그래서 원칙 허용이 틀렸습니다. 원칙 허용도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상대 높이입니다. 참고로 이 높임법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복잡해질까 단순해질까? 그렇죠. 단순해지고 없어지지 다. 평등사회잖아. 누가 격식체 이렇게 써? 갈수록 이렇게 쓰지. 갈수록 통합도 해. 그러면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8주째 고조문법에 높임법 하다가 얘기 넘어왔잖아. 그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조선시대에는 높임법이 지금보다 좀 더 엄격했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울 거야. 요걸 이해해야 배운다 그 말이에요. 일종 127쪽 2번 상대 높이입니다. 상대 높이 보시면요. 격식체 여기 하십시오. 하우치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게 만약인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다음 중 주체 높임이 쓰인 걸 고르시오. 객체 높임이 쓰인 걸 고르시오. 상대 높임이 쓰인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 또는 주체, 객체 둘 다 쓰인 거 고르시오. 객체, 상대 둘 다 쓰인 거 고르시오. 주체, 상대만 쓰인 거 고르시오. 또는 셋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겁니다. 할 수 있겠나? 어렵겠지? 그걸 해야 한다고? 자, 예를 듭니다. 제대로 이해나 봅시다. 자, 이 문장은 주체 높임만 있을까? 객체 높임만 있을까? 상대 높임만 있을까? 또는 두 개가 있을까? 세 개가 다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 문장은 주체, 객체, 상대에 주셔서 하나만 있을까? 두 개 있을까? 세 개 있을까? 하나만 있어? 두 개가 있어? 세 개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높임이 있을까? 무슨 높임이 없어요? 객체가 없죠. 객체 높임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 왜? 이 님자를 빼도 돼요. 님자 빼도 가 씌어서 시가 나와 있죠. 그럼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 요가 붙었죠. 무슨 높임이야?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없잖아. 이런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높임이 썼냐 중요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 행정직에는 안 나왔지만 법원직, 국회직에 많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중 어떤 단어를 딱 줘. 상대 높임 중에서 하십시오체냐, 하오체냐, 하계체냐, 헤라체냐, 헤어체냐, 해체냐 이걸 맞추는 겁니다.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걸 해야 돼요. 그 표가 127쪽에 있는 상대 높임의 그 표예요. 알겠죠?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심화할 때 그걸 하는 법도 배우긴 할 텐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무슨 높임이 쓰였냐가 중요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뭐가 쓰였다, 뭐가 안 쓰였다. 알겠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3번 객체 높임은 부사나 누구 높인 거야? 목적으로 높인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한 잔 남기시고 128쪽 주의해야 할 생활성 높임 표현과 언어이죠. 자, 1번 보세요. 높임에 쓰이는 조사 깨서 여기 있네요. 깨서 아까 아버지 깨가 맞다고 생각했다는데 그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한 거 1번입니다. 보세요. 높임에 쓰이는 조사 깨서는
깍듯이 존재할 대상이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만 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쓰라고. 구어가 뭐야? 입으로 말할 때는 이가 한태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다잖아. 봐봐. 이 가하고 한태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야. 깨서 깨보다는. 오늘 알겠죠? 그 다음 2번. 그럼 예문 가봐. 사장님께서도 맞고 사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도 맞는 거지. 근데 뭐가 더 자연스럽다고? 위에 거 밑에 거. 그렇죠. 밑에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2번. 한 문장에 소수라 연속. 자, 연속 빨간색 밑줄. 연속 나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 소수의 시 밑줄. 자, 어절 있죠. 어절. 어절이 뭐야? 띄어쓰기 두막이 어절 아닌가? 시. 안 된다는 겁니다. 연속 나올 때 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맨 마지막에만 시를 넣으라고. 밑에 보세요. 할머니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연속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밥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진지로 높여 쓰고 사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높여 쓰는 식사하다 놓고 자, 식사하다는 높임의 격이 낮습니다. 다시 식사하다는 높임의 격이 낮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는 식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식사라는 단어가 밥 먹다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식사라는 단어가 높임의 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식사하시죠? 식사도 가능한데 나의 부모나 장인들은 장모님이나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깍두기 종교가 윗사람한테는 식사란 말을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높임의 격이 낮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4번입니다. 윗사람한테 수고, 평안, 야단, 당부란 말 쓰지 않는데요. 거기 평안 지우세요. 평안은 맞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고, 야단, 당부는 쓰지 않습니다. 윗사람한테 수고, 야단, 당부 진다? 못 쓴다. 알겠죠? 윗사람한테 수고, 야단, 당부란 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3번.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라. 예문. 이빨을 뭘 한다? 치아. 그럼 이는 될까? 이도 안 됩니다. 이는 낮춤말, 치아는 높임. 그럼 이하고 이빨 차이는 뭐야? 이하고 이빨 차이는.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 겁니다. 개 이빨. 알겠죠? 사람한테 쓰게 되면 완전히 저급한 표현이야. 낮춤말. 비속어란 말 들어봤어? 비속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 조남. 이름이 아니고. 개씨. 개씨는 남의 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남의 동생을 높여 부를 때 개씨. 재수씨란 말 알죠? 재수씨하고 복수표현이 개수씨입니다. 그 다음 말씀 빨간색 밑줄. 말씀 밑줄. 옆에 보세요. 말씀이 낮춤말 높임말 둘 다 된다고 했잖아. 그죠? 밑에 거 보세요.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남의 말을 높일 때 말씀이고 위에 거 봐봐. 제 말씀으로 들어 자기 말을 낮출 때 말씀이 남의 말을 높일 때도 쓰지만 자기 말을 낮출 때도 쓴다.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성입니다. 최성은 박가입니다. 최성은 박씨입니다. 틀립니다. 박씨는 높임말, 박가는 낮춤말이거든요. 자기 성을 말할 때는 박가입니다. 알겠죠? 저는 안가입니다. 저는 수능 안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수능 안씨입니다. 틀린 말이야. 저는 수능 안가입니다. 선생님도 수능 안씨입니까? 이렇게 하지. 선생님도 수능 안가입니까? 틀린 말. 안씨는 높임말, 안가는 낮춤말. 알겠죠? 자, 남의 원고를 옥고 자기 원고를 졸고라고 낮춰서. 6번. 이름 앞에 직함을 넣으면 높임의 뜻이 없지만 이름 뒤에 직함 넣으면 뭔 말이냐면 홍길동 부장과 부장 홍길동의 차이입니다. 누가 높임말일까? 얘가 높임말, 얘가 낮춤말.
이름 앞에 직함이 있냐? 이름 뒤에 직함이 있냐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지. 그러면 저는 홍길동 부장입니다야. 저는 부장 홍길동입니다야. 그렇지. 저는 부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 거죠.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상대방 소개할 때는 저분이 바로 홍길동 부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홍길동 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지. 알겠죠? 7번. 국가, 민족, 결의는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 저희 민족, 저희 결의, 저희 나라, 나라도 포함해서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129쪽. 아예 그게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8번. 가족에게 압존법을 적용할 때 제하고 다른 사람 압존법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부모한테 시를 안 쓰는 거 빼고 부모는 항상 시를 써야 돼요. 그 누구한테도. 알겠죠? 그 다음 9번. 같은 공동체 사람끼리는 우리를 씁니다. 같은 공동체가 아니면 저희고요.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우리 학원과 저희 학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강증 끊고 이제 학원생이 됐죠?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원생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야. 그러면 우리 학교라고 해야 돼? 저희 학교라고 해야 돼? 교장선생님한테. 그렇죠. 우리 학교. 우리 학교에 이번에 자습 안 하나요? 우리 학교 뭐 책거리 안 합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학부모 선생님이 알겠죠? 그럼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차이 알겠죠? 같은 회사 사람일 때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회사 사람 아닐 때는 저희 회사가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10번 고맙다, 감사하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은 한국말이 없음. 무조건 틀림.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틀린지 알아요? 지난번에 10,000원 빌려주신 거 무척 감사했습니다. 무척 고마웠습니다. 좀 기분이 좀 그렇지 않나? 봐봐. 지난번에 10,000원 빌려주신 거 고마웠습니다. 고마웠다는 거야.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현정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번 세배할 때는 말을 자꾸 절망하는 거죠. 세복 많이 봤을 때 세배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된가? 당연한 말 아닌가? 그죠? 윗사람이 명령조를 명령조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배하기 전에 앉으세요, 절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세배하기 전에 앉으세요, 절 받으십시오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고. 그럼 어찌해야 되냐? 닥치고 절. 알겠죠? 명령조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수면과 관련된 인사말 쓰는 것은 굉장히 결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나한테 스님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수무강해,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기분 좋지? 여러분 부모님 젊잖아. 그래서 부모님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가능합니다. 근데 니네들이 90살 먹었어. 골골해. 어디 갈지, 내 갈지 모래 갈지 몰라. 그런 상황에 속 딱 잡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대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수면과 관련된 인사말을 할 수가 없음. 알겠나요? 그 다음 12번 방송은 시청자나 시청 연령이 다양하니까 출연자를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녀시대를 소개합니다 해야지 소녀시대를 모시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뭘 모셔? 청자가 더 높은데. 이해된가요? 그 다음 13번도 화자와 창자 추천글 정확히 따라 높이면서 자 하나만 해볼게요. 민정아 할머니께서 빨리 오라고 해. 자, 오라고 해를 줄여서 오래입니다. 근데 일단 할머니니까 뒤에다 무조건 뭘 써야 돼? 시를 써야지. 근데 시가 오는 건 누구고 말하는 게 누구야? 오는 건 누구야? 할머니야, 민정이야? 민정이지. 하는 건 누구야? 할머니지. 그러면 누구한테 시를 써야 돼? 할머니한테 시를 써야지. 그러면 오라고 하시어 하셔야 되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줄이면 뭐가 될까?
오라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안 돼? 만약에 오시라고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시를 민정에 쓰잖아. 오시래. 이건 안 된다고. 알겠네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할머니, 친구 민정이가 빨리 오라고 해. 그랬습니다. 자, 오래 하면 안 되죠? 자, 오는 게 누구야? 오는 게 할머니지. 그럼 여기다 시를 써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시라고 해. 요를 써야지. 상대 느낌. 그지? 이걸 줄이면 뭐가 될까? 알겠나요? 이렇게 시자를 상황에 봐서 적절히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 13번이었습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올바른 문장을 공부합니다. 오늘 꼭 복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치게요. 고생했습니다.